프로덕트 매니저를 바라보는 업계 트렌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데이터 분석 잘하는 PM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드레벨 이상으로 성장하고 싶은 주니어 PM이라면 검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검사원은 곰대표의 똥곰입니다. 저는 올해로 4년차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일 잘하는 PM이 되려면 어떤 직무적인 스킬이 필요한가요? 개발 지식이나 데이터 분석 역량이 PM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명백하게 주니어 레벨이었던 3년차까지는 저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IT 지식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하드 스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프트 스킬셋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런 코어 스킬들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성장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4년차가 된 올해의 저는 조금씩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스스로 더 이상 저를 스킬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주니어 레벨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혼자서도 좋은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어야 하는 미드레벨 단계의 PM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적으로 트레바리 그리고 토스에서 운영하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스터디 클럽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다양한 도메인의 다양한 연차의 PM분들과 네트워킹할 기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한 커리어 선배 그리고 인생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영감을 받고 있고 PM의 커리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구독자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의 확장뿐 아니라 실제로 프로덕트 매니저를 바라보는 업계 트렌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PM 직무는 이제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는 서비스 기획, PM, 그리고 PO의 구분법과 R&R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단계를 지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PM이 뭐야? PO는 또 뭐야? 라는 질문은 사람들이 PM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시절에나 중요한 질문이었죠. 이제 업계의 사람들은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무에 대한 컨셉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때 IT 도메인을 중심으로 경험 많고 노련한 그리고 상위 직급의 일부 기획자에게만 부여되었던 PM 그리고 PO라는 직무명은 이제는 주니어 레벨에서도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서비스 기획 직군명과도 혼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IT 회사가 아닌 제조업, 유통업 기반의 회사에서 서비스를 일컬을 때에도 프로덕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프로덕트라는 용어 그리고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무명이 소위 말해 왠지 있어 보이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잡 마켓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새로운 직무의 수요에 비해 미드레벨 이상의 인력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다면 PM, PO 열풍이 불었던 지난 몇 년 사이 시장에 새로 진입한 주니어들이 PM으로 성장했거나 미드레벨급 이상이 PM으로 직무를 전환하며 시장에 필요한 질 좋은 PM들이 다수 양성되었습니다. 어떤 직무가 새롭게 등장한 이후 대중화되고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조건 역시 점점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데이터 분석 잘하는 PM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PM 직무 시장이 성숙해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프로덕트 매니저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할지 주니어에서 미드레벨로 넘어가고 있는 요즘에 제가 하는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프로덕트 매니저에게 필요한 것 하면 무엇부터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막 PM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고객 경험 설계나 데이터 분석, 개발 지식 같은 스킬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하드 스킬은 소프트 스킬보다 수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이고 또 쉽게 수준 차이를 분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구직자를 평가할 때 이용하기 편리한 필터링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이런 엔트리 레벨의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하드 스킬을 갖추는 것이 의미가 있고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PM이라는 직무가 여러 영역을 통합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제너럴리스트의 성향과 소프트 스킬이 강조되는 직무인 만큼 기본적인 하드 스킬을 갖춘 이후부터는 결국 스킬 그 이후의 넥스트 스텝을 고민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이나 UX 디자인, 개발 지식 같은 스킬셋을 탑재한 이후에는 프로덕트 매니저의 일하는 방식과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PM이 수행하는 업무의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PM의 업무
업무는 비즈니스에서 크게 3가지 영역을 넘나듭니다. 고객을 이해하는 영역, 기술을 이해하는 영역, 그리고 사업을 이해하는 영역입니다. PM이라고 해도 도메인별로, 서비스별로 이 3가지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이 다르고 PM의 각자 백그라운드나 타고난 강점과 약점은 모두 다릅니다. 저도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걸 잘하는 PM일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커리어를 발전시켜야 할까를 고민해보고 있는데요. 우선 고객을 이해하는 영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획하는 프로덕트가 나의 고객의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모든 프로덕트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해 고객 이해의 영역은 타겟 고객을 정의할 수 있는 능력, 고객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UX와 기술적 측면에서 프로덕트를 기획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실제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궁극적으로 시장에 임팩트를 낼 수 있는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범위가 넓고 중요한 만큼 해당 영역에서의 직무와 업무 아레날이 매우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가, UI UX 디자이너,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물론이고 UX 라이터라는 새로운 직무가 등장했으며 사내에 프로덕트 UX 리서치 팀을 두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기존에 보유한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것을 넘어 UX 리서치를 수행해 직접 1차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세스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2년 발행된 오픈 서베이의 UX 리서치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아직은 UX 리서치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인식은 22%에 불과하나 UX 리서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태생이 IT 기업이 아닌 전통적인 기업에서도 UX 리서처라는 직무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 이해의 영역이 확장되고 직무가 세분화, 전문화된다는 것은 곧 하나의 직무에서 이 영역을 모두 아우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M 역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 영역의 전문 리소스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활용해서 프로덕트를 성공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기술 이해의 영역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군으로 출발한 사람이 PM 직군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면 마케터나 디자이너, 기획자 출신의 PM이 기술 이해도 수준을 현업자만큼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PM이 기술 영역을 최상급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업 경험과 기술 지식이 훨씬 풍부하며 나보다 더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엔지니어 팀이 있으니까요. 애초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커리어 빌딩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PM보다는 엔지니어로 성장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을 것이고요. 게다가 프로덕트의 특성상 기술적 이해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경우 테크니컬 프로덕트 매니저, 즉 TPM이 프로덕트를 단독으로 리딩하거나 기획 PM과 협업하여 리딩합니다. 즉 프로덕트 매니저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와 역할이 테크니컬 스킬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PM은 주니어에서 미드 레벨로 그리고 시니어 레벨로 성숙할수록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이 세 번째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IT 직군과 협업하며 그 영역 모두를 조금씩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제너럴리스트 PM이 다른 직군과 차별화되어 단독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바로 사업을 이해하는 눈입니다. PM은 우리 회사의 주요 매출 구조와 현 시점에서 우리 조직이 중요하게 다루는 사업적 아젠다를 파악하는 인사이트를 갖춰야 합니다. 고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유려한 UI UX로 구현해낸 프로덕트가 사실은 시장성이 없다면 어떨까요? 비용만 들어가고 회사의 사업적 효익을 증명할 수 없는 프로덕트가 장기적으로 운영, 고도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프로덕트는 어떤 방식으로든 회사가 돈을 버는 것 혹은 비용을 줄이는 것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PM이 자신의 프로덕트가 어떻게 사업에 기여했는지 증명하기란 꽤 까다롭습니다. OKR이 바로 매출과 연결되는 프로덕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덕트도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매출로 이어지는 중간의 매트릭과 연결되는 프로덕트를 담당하는 PM이라면 회사의 북극성 지표와 내 프로덕트의 북극성 지표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수치적으로 구체화하여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할당받은 프로덕트를 담당하게 되는 주니어 레벨과는 달리 미드 레벨 이상의 PM이라면 여러 프로덕트 중 자기가 선택적으로 아이템을 고를 수 있거나 혹은 조직 문화에 따라서는 직접 신규 프로덕트를 제안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업계의 도메인 특성과 우리 조직의 어떤 비즈니스 의사결정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이 역량을 비즈니스 아큐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비즈니스 아큐멘은 PM뿐 아니라 기획 직군이라면 모두가 갖추어야 하는, 그러나 갖추기 굉장히 어려운 역량입니다. 2022년 롯데마트의 보틀벙커 사업을 총괄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 출신의 강혜원 상무님은 사업기획, 브랜드 기획, 서비스 기획, 앱 기획과 고객 경험 기획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네트워킹 자리에서 만난 시니어 PM 중에는 사업기획자 출신, 컨설팅사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프로덕트 매니저 직군이 활성화되기까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짧은 역사를 생각해 보았을 때 사업기획자 출신이 PM으로 직무를 전환하기가 용이했다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PM 커리어를 만들고 있는 주니어, 미드레벨이 앞으로 사업기획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용이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미드레벨 이상으로 성장하고 싶은 주니어 PM이라면 데이터 분석이나 UX 리서치 스킬 등 하드 스킬을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소프트 스킬을 강점으로 일하되 PM이 넘나드는 이 세 가지 영역 중 자신이 어떤 영역을 강화할지 방향성을 잡고 커리어를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앞으로 업계에서 PM에게 가장 요구하게 될 역량은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아큐멘입니다. 저도 제 일만 잘하기도 바빴던 주니어 레벨에서 이제는 미드 레벨로 넘어가면서 상위 의사결정자, 즉 경영진과 싱크를 맞추는 역량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데이터 분석과 UI, UX 관련 인풋을 위주로 학습했다면 최근에는 산업과 기업 분석, 서비스 단위 프로덕트와 비즈니스 모델 간의 연계성, 특히 프로덕트 기반으로 신규 BM을 만들어야 하는 IT 스타트업을 위주로 제 공부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정보를 얻고 있는 다양한 뉴스레터와 커리어 성장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꼭 구독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양질의 소스에 대해서는 곧 별도의 영상을 준비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로덕트 매니저의 커리어 성장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배우고 여러 경험을 해보고 있는 단계에 있는 만큼 지금 저의 생각이 몇 달 후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4년차를 맞이한 올해, 작년과는 제가 하는 커리어 고민의 결이 달라졌고 커리어와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지를 앞에 둔 요즘은 방향성이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아주 강렬한 직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커리어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다양한 생각과 고민들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성장에 대한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똥곰이었습니다.